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며칠 전에 일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있는 도시락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일을 하고 하루 하고 바로 그만두게 됐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 일을 하실 분들, 일 찾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요, 제가 제 와이프인 아이 친구가 베트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호주에서 만났던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장이 있다,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해줘가지고 대신에 조금 일하는 곳이 좀 멀더라고요. 얘기 들었을 때는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오카야마역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니와세역에 가서 오카야마역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오카야마역에서 버스 탄 다음에 1시간을 가서 일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됐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총 4시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바로 나가고 계속 이 생활이 반복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일하기 전에 들은 거는 베트남 사람이 많은 도시락 공장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망설인 이유가 일단 거리가 멀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외국인이랑 친해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호주에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겠다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오카야마역에서 그 베트남 사람이 한 명이 나왔어요. 일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만나서 재료 카드랑 이런 거 복사한 다음에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이 됐는데 아이는 5시쯤에 나가고 저는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씻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토를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이런 낯선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도 이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한번 비우고 그러고서 이제 오카야마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 차린 채로 가고요. 그래서 오카야마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어디 있지를 찾아봤어요. 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쪽에 버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버스를 찾는데 이 버스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공항 가는 버스, 어떤 거는 무슨 버스, 그래서 버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약간 그쪽 일을 가게 생긴 버스를 찾은 다음에 문을 두드리니까 운전기사님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버스 기다리는 곳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느낌이 베트남 사람 같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 가는 거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얘네 따라서 이제 버스 타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버스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해서 버스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된 상태로 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을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9시에 시작을 하니까 버스는 7시 15분에 탔고 1시간을 가면은 8시 반, 늦어도 8시 반. 그래서 9시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공장에 이제 들어가고 입구에서 갑자기 무슨 이게 복면 입구에 가니까 이제 식품 공장이어서 그런지 이거를 쓰더라고요. 이거를 쓰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거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쓰고서 신발 갈아 신고 옷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신발 놓고 락커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두건 2개 그리고 마스크 2개 그리고 옷 단추 채우는 거랑 지퍼 올리는 거 하나 바지 이렇게 입고 신발은 들어가는 곳은 양말을 신고서 양말만 신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렇게 그래도 들어갈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안내 같은 거를 해주고 이제 베트남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들 저랑 포함해가지고 3명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따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누르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도시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 애들이 이제 밥을 무게를 재서 올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밥을 펴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뜨거운 밥은 이렇게 쉽게 펴지는데 이제 또 굳은 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다 보니까 여기 이쪽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야 뭐 간단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 일하러 그 공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무슨 베트남어로 뭐라고 저한테 막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두건을 쓰면은 이게 여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만 보면은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베트남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베트남 말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치껏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름표가 달려있는 거를 보고서 너 한국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동안 뭐 관심을 끌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분위기 자체가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베트남 사람 제가 일하는 곳은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 안에서 얘 한국 사람이래 이러면서 막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와서 관심을 받는 거는 그래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일을 하고 12시 반쯤 되니까 이제 밥을 그것도 한 11시 반 되니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일하고 있고 그러더니 이제 12시 반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어디 들어갈 때 항상 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들어가는 버튼 누르고 자기 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고 나올 때도 나오는 버튼 누르고 번호 누르고 앉았던 자리 번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출입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솔직히 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밥이 나올까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전에도 일할 때 밥이 맛있어가지고 일이 하기 싫은데 밥이 맛있어가지고 계속 다니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도시락, 뭐 치킨, 무슨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대충 쌓아놓은 듯한 거기서 이제 골라서 도시락에다가 골라 담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네, 이렇게 먹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엄청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이 복면 이 상태로 여기를 조금 내리고 마스크 2개 내리고 머리는 계속 이렇게 눌린 상태로 밥을 먹으니까 이게 입맛도 없고, 그래서 밥을 그냥 배가 고팠으니까 아침에 한번 개원하고 와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어도 뭐 첫날이니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근데 제가 쉬던 곳이랑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공장이 되게 컸고 구조가 한 번에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오후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오후 일은 똑같이 그 밥 누르는 것도 조금 하다가 이제 고기 양념이 돼서 온 고기를 이제 무게를 달아서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공장이니까 일이 전부 다 기계처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계속 기계처럼 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금방 끝나고 이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는 파트가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큰 기계를 분해한 거를 이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사람이 많았거든요. 6, 7명? 이 정도 있었는데 저한테 이거를 닦으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나만 일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뭐 일을 하겠지 생각으로 거의 한 2시간 동안 계속 자기들은 물 뿌리는 호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냥 장난치듯이 뿌리면서 계속 웃고 떠들고 저 혼자서 계속 설거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들 베트남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 저 혼자 있었고, 처음 일을 하러 왔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걸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쥐들 떠들고 있고 나 혼자 설거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여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 명 저랑 같이 그러니까 오늘 새로 일하러 온 사람이 저를 조금 도와주긴 했는데 걔도 그냥 베트남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불쌍해 보였는지 조금 도와주더라고요. 네, 그때 약간 여기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니까 이거는 무슨 영어도 아니고 무슨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진짜 잘하는데 보통 대부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본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뭔 말을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얘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설거지를 저 혼자서 다 끝내고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오더라고요. 약간 관리를 하는 사람인지 일반 사원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비닐 까는 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 사람도 베트남 사람인지 일본 베트남 사람인데 일본어를 조금 하는 건지 약간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또 다 했는데 또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뭐를 가져와라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당연히 저는 처음 왔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공장도 엄청 큰데 뭐를 어디 가서 가지고 오라는 게 그게 말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모른다 하니까 막 이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다가 뭐라 얘기를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뭔가를 설명해 주는 듯 싶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뚱물뚱 있다가 이제 저 혼자서 이제 공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되돌아갔는데 그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키 큰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왔는데 없어졌다. 나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도 자기 일 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왔는데 없어졌다. 어딘가 갔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저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 여기 가서 뭐 할 거 있냐 물어보고 저기 가서 할 거 있냐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미지의 공간으로 이제 빠져버렸어요. 이제 여기가 어디지 이제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작점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디서 가서 이렇게 갔다를 알면 되는데 계속 헤매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4시 반인가 5시쯤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다가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여자분이었는데 베트남 사람 가서 나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따라오라고 해서 왔는데 없어졌다. 내가 계속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층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지 하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자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맙다 했는데 여기는 또 처음 보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무슨 약간 환하게 무슨 이제까지 있던 것과 분위기도 다르고 다른 일을 하는 공간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가서 약간 매니저 같은 사람한테 말을 했죠. 나는 키 큰 사람이 오라 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뭐 할 일이 있냐?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은 이거 좀 닦고 있어라. 기계 뭐 묻은 것 좀 이걸로 닦아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5시부터 계속 1시간 정도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6시에 제가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6시가 다 와가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좀 착했어요. 저한테 뭐 한국 사람이냐, 뭐 무슨 비자냐 이런 거 물어봐주면서 약간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계신 베트남 분이, 여자분이 6시에 집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6시까지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나는 어떻게 집에 몇 시에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55분쯤 되니까 안 가냐? 지금 6시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약간 어린 남자애가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나가는 것까지, 이 현장 밖까지 가서 고맙다 하니까, 뭐 제가 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탈의실 있는 데 가서 이제 옷을 벗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계신 일본 약간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쪽 통에 넣고 하면 된다.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눈치를 봤어요. 저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건 벗고 헤어캡만 쓰고서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통에 넣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거는 너가 집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이제 현장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본 분이 너 머리 그거 안 된다, 그거 헤어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써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걸 쓰고서 이제 신발 신는 곳까지 왔어요. 신발을 신는데 오니까 저랑 같이 왔던 처음 온 애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냐, 저한테 너 뭐하고 있냐고, 빨리 오라고, 다들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처음 온 사람이고 뭐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버스는 어디서 타고 이런 얘기도 안 해주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미안하다고 하고 버스를 타게 됐죠. 이게 좀 너무 이제 사람을 관리를 처음 온 사람이 왔으면은 뭔가 한 명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리짓게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계속 헤맸고 공장 안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 부분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찾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곳에 일이 끝났으면은 뭐 어디로 가라, 어디서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거를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나만 안 해준 건지 거기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나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뭐 베트남 사람들이랑 일본어로 대화를 해서 뭐 일본어를 잘해질 건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점, 일 자체도 엄청 단순한 일을 하는 거고, 사람 관계도 베트남 애들이랑 뭐 일본어로 친해질 건지, 일본어를 얘네가 나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로 친해질 건지, 아니면 별로 있지도 않은 일본 사람이랑 친해질 건지, 무슨 대화를 얘네들이랑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는데 오는데 4시간, 거의 입장하는 시간까지 거의 하루에 5시간을 오가는 데만 보내는 건데
거기서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서 그만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랑 안 맞구나, 잘 챙겨주지도 않는구나, 내가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얻을 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됐다, 차라리 내가 이제까지 공장 일을 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장을 찾았던 이유도 일본어를 잘 못하고 단순한 일을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너무 막막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 반복 동작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뭐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깝깝하고 이런 일이 공장 일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일했던 공장은 이렇게 사이즈도 크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약간 옷도 식품 빵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그러니까 뭐 위에 하나 쓰고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한데, 공장에 대해서 뭔가 일본이라는 것이 위생적으로 좀 더 빡빡하고 좀 더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건도 하루 종일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쉴 때는 뭐 벗으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두건 쓰고 있고 나갈 때 벗으니까 와 진짜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일본 자체가 약간 유도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 공장이? 하루 종일 그거를 대가리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마스크 2개 했다가 두건 2개 했다가 이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공장보다 너무 빡빡했어요. 기준 자체가. 뭐 휴게실 들어갈 때도 번호 찍고 나오고 몇 번 썼는지 누르고, 어디 화장실 들어갈 때도 누르고 나올 때 누르고, 이게 엄청 너무 빡빡했어요. 위생 자체가 이게 엄격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여기는 내가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 만약에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겠구나, 내 시간이랑 돈을 그냥 바꾸는 것 뿐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안 가겠다고 혼자서 정했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하기가 싫다. 그러니까 아이도 약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베트남 사람들 있는데 네가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낀 점은, 내가 공장이라는 곳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엄격하고, 만약에 그곳이 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거기서 적응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대화도 더 안 통하고, 차라리 일본 사람들만 있는, 제가 이력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일본 사람들만 있는 공장,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장에서는 뽑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장에서, 처음에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단체 카톡방에서 물어봤었는데, 일본어를 잘 못하면 일 찾기가 힘들 거다, 베트남 사람들은 공장에만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진짜 현실 조언이었구나 일 줄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공장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레스토랑 쪽으로
일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1년 동안은 일본어에 익숙해지고 일본 생활에 좀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까지 공장만 구했던 게 잘못됐었구나, 내가 원하던 방향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참 한번 갔던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가서 이렇구나라는 걸 보고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스토랑 쪽으로 이제 일 시간이 많이 없더라도 일본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곳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일본 도시락 공장,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일본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했던 스토리고요. 혹시 일본 와서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 영상을 보고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계속 다시 일을 찾는 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제 또 면접을 보거나 이런 좋은 어디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